2020년 6월 25일 정교신 교수님의 20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가 피고인은 출석했는지, 변호사는 누가 왔는지, 검사는 누가 나왔는지 출석한 사람의 이름을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처럼 막 손들고 이름 부르지는 않아요. 한두 명이 대표로 출석합니다. 여기에 언론은 주목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특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건은 공판검사라고 초임 검사가 재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들 본인이 재판에 나오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애정도가 남달랐습니다. 검사들이 만든 공소장을 재판부가 변경해주지 않자 판사를 겁세련히 고발하고 그걸 검사가 수사하는 정도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7월 검찰 정기 인사가 다가오자 출석하는 검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저번 주부터는 4명만 나옵니다. 그나마 한 분은 부장검사님이세요. 이 부장검사님은 대구검찰청 소속인데 단 한 번도 늦게 오신 적이 없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서울중앙지법을 오시는지, KTX를 타고 오시는 건가, 어떻게 오시는 건가 항상 궁금합니다. 이 부장검사님은 법정에서 말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 분이세요. 예전에 소리치고 난리 깽까당 쳤던 검투사들은 다른 검사입니다. 전투력이 남다른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PPT를 거의 영상의 경지로 끌어올려 예술의 영역으로 만들어 오시던 검사분이 계셨고, 증인을 막 말로다가 들었다 놨다 언어의 마술사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그리 검사가 있었는데 질문을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이신지 마스크를 항상 코 밑에 걸치시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공격력 만렙의 검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총선 전에 크게 활약하셨다가 총선이 끝나자 점차 한두 명씩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7차 공판부터 20차 공판까지 재판부는 사모펀드 증인들을 소환해서 주로 사모펀드 재판을 했습니다. 작년에 언론이 막 가족 펀드다, 사모펀드다, 펀드에 가족밖에 없다, 이거 이상하다, 가로등 점열기 회사 웰스 CNT가 조국 민정수석 때 일감이 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모펀드 투자처가 웰스더라,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의혹 보도가 몇십만 건이 나왔었는데 아마 대부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지 아시는 분도 기억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혹 보도를 했던 언론은 지금 책판에서 해소되는 의혹의 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통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황색 기사만 내고 있습니다. 일단 펀드에 가족밖에 없는 건 이상한 게 맞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맛집이라길래 찾아갔더니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 같은 겁니다. 펀드가 수익률이 좋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웰스 CNT라는 깡통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펀드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웰스 CNT는 조범동이 자금을 운영하기 편하게 서로 엮어놨던 회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수주가 갑자기 늘어서 무슨 대단한 돈을 많이 버는 튼튼한 회사인 줄 알았던 웰스 CNT는 빚이 더 많고 회사 가용 현금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깡통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그 난리를 쳤던 사모펀드가 13억 8천을 투자했습니다. 그 돈 중 3억은 까먹고 10억은 익성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정 교수님과 조범동을 횡령의 공범으로 묶어놨는데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나오는 증인마다 모든 건 다 조범동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조범동은 또 정 교수님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파면 익성으로 10억이 흘러간 걸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쪽은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주신문 시간에 정 교수의 성격이 꼼꼼한 편이었냐는 질문 같은 걸 하다가 판사에게 혼나고 계속 쓸데없는 거 묻다가 또 혼납니다. 그 난리가 났던 사모펀드 건은 결국 정 교수님이 투자한 돈이 조범동을 통해서 익성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증언만 남긴 채 그 어떤 언론도 진실 앞에서 입을 싹 닥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써놓은 공소사실은 법정에서 전부 3번 이상 부정됐습니다. 증거라고 내놓은 건 대부분 사실과 아무 관계없는 아주 사소한 파일명, 문자 내용이었고 그걸 직접 작성했거나 관리했던 증인들이 나와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이했던 게 정 교수님 본인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영어 컨설팅을 했던 부분에 대해 자신이 박스 2개로 200권 이상 책을 받았고 사이버 강의도 직접 검토했는데 그거 기억나느냐고 증인에게 직접 피고인이 신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책이 10권 정도인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고 저는 10권이나 200권이나 컨설팅을 한 건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판을 보면 볼수록 검찰이 공소장을 대충 쓴 것만 드러납니다. 변호인단이 법원 밖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정 교수님에게 쌍욕을 하며 슈퍼챗을 받던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는 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측은 법정에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동반 출석하는 사진으로 망신을 줄 생각이겠지만 그날이 오히려 검찰이 개망신당하는 날일 수도 있겠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